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평택인문연구소의 김혜규라고 하는 소장이고요. 예. 예. 이 사업은 오성면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네 오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오성면에 살고 있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책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여서 이제 어르신 찾아뵙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 얘기를 듣고 기록하잖아요. 이것을 책으로 만드는데 동의하시죠? 해야지.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어르신이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이순우. 예, 이순우. 어르신이 여기서 세탁소를 연 게 몇 년도쯤 돼요? 한 50년 되는 거지 뭐. 세탁소. 그러니까 70년대 여신 거네요. 그렇지. 새마을운동하고 한창 그럴 때. 그 후지 뭐 새마을. 그렇죠. 새마을 1970년대, 할 때 나도 산에 가서 나무 심고 그랬는데. 70년대 중반쯤 되는 거네. 이 세탁소 연계. 그죠? 50년 넘었으면, 그죠? 저는 역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잘난 사람들 얘기만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 발전에 기여했고 역할들을 했는데 그 부분들의 이야기가 평등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줬으면 좋겠고요. 세탁소 가지고 대학 가르치는 건 조금 무리였네요. 아유 무리고 말고 밥 먹기도 우린 나 바빴어. 그때 걔들 자랄 때는. 지금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인문연구소의 김혜규라고 합니다. 인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제 전공 과목은 역사 과목이고 주로 이제 평택 지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요. 아주 바닷가 오지 마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학급에 학급 문고가 만들어졌는데 그 문고의 책이 100권이었는데 대부분이 역사 관련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 학기 내에 제가 거의 다 독파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과목을 아주 잘하게 됐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역사 박사니 뭐 역사에 굉장히 출중한 재능이 있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역사를 연구해야 되겠다. 역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죠. 근데 이제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대학교 진학한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공고를 진학하는 바람에 그 꿈이 사라졌다가 게임에 빠져서 재수하는 친구 따라서 저도 재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역사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했으면 대학 가서 역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1982년 때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1년 재수를 해서 아시다시피 그 시절이 전두환 정권 제5고학 시절이었고요. 제가 또 진보적인 그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또 스카웃이 돼서 그 선배들과 함께 언더서클 하면서 이제 언더스타디도 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전공에 그렇게 천장을 해서 전공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되었던 것 같고요. 사회과학 관련 어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학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저를 다양한 학문으로 시야를 좀 넓혀줬던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제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4학년 2학기 때 출판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출판사 일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선생 자리가 났으니 가볼라냐. 그래서 어디냐라고 했더니 안성에 있는 뭐 고등학교다. 안성인 줄 알고 왔더니 안성이 아니라 평택이었습니다. 내가 선생이 된다면 단순히 일반적인 선생뿐 아니라 지역과 관련된 내가 학교와 관련된 지역의 역사를 연구해서 학생들과도 나누고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학 때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막연했죠. 1차적 제 목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를 잘 가르칠까. 근데 학생들이 중앙사만이 아니라 자기 지역의 역사까지도 역사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해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과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들고 전국 투어도 많이 했고,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과 버스 투어도 많이 했고, 지역에서도 지역 답사도 많이 했고, 이런 어떤 답사 위주죠. 그냥 단순 선생이죠. 선생인데 그게 이제 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게 결국에는 대학원 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학문을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들, 지역에 접근해서 사료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들, 이런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역사학이 다양한 형태로 연구됐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나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라든가 아나키즘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분단이 되다 보니까 분단 시대의 역사학이 시작된 거죠. 다시 말해서 북한 쪽에 관련된 역사는 전면적인 부정을 해야 됐고, 남한 쪽의 역사도 사회경제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은 연구할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방 후에 우리나라 역사학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실증사학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대단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보수적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배층 중심의 역사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중앙, 지배층, 이 사람들이 남긴 사료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80년대 초중반쯤에 대학을 중심으로 몇몇 교수가, 특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교수들이 예를 들어 영남대 이수건 교수라든가 아니면 공주대학교의 이혜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향토사란 이름으로 이제 그와 같은 연구가 대학에서 추진이 됐고요. 지역에서는 지역을 잘 아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역사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료 수집을 하게 됐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향토사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보적인 상태였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조차도 거의 없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택 지역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 80년대 같은 경우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다라는 선언적이고 구호적인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체가 없었어요. 특히나 그게 이제 중앙사를 연구했던 중앙에 있는 학자들 중심으로 그 얘기가 논의되다 보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을 이렇게 접근하고 지역을 조사를 하다 보면서 가능성을 발견한 게 그런 부분들이죠. 평택은 간척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평택에 보는 웬만한 들판은 전부 다 갯벌이었고 바닷물이 들락거리던 곳인데, 이것을 민중들이 피땀을 흘려서 뚝을 쌓고 바닷물을 차단하고 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평택평야라고 하는 들판이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평택 역사의 주체는 누구야?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몇몇의 양반들인가? 그분들이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아니구나. 진짜 땀 흘려서 저 뚝을 쌓고 피눈물 나게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진 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키우고 성장시킨 분들이 진짜 이 땅의 주인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3권짜리 연작을 냈는데, 그 첫 번째 책 부제에다가 평택은 민중의 땅이다 라고 딱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생각 자체가 역사학이 좀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평택을 제가 한 15년 정도
연구해 보니 평택은 민중의 땅이더라라고 하는 제 선언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계층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피지배층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스토리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요소는 역시 딱 이겁니다. 과거는 정말 힘들게 사셨다. 그 힘들게 살았던 삶을 극복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에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궤적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세탁소 그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그 사장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는 새롭거든요. 그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딸이나 우리 가족들은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다리 한 짝을 어릴 때 잃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내 자식들을 키워냈고 내 가족들을 건사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수진 장군의 싸움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명감들이 저는 새삼스럽게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문화적인 공간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할 때 지역사입니다. 우리가 지역학 얘기하죠. 이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지역학은 뭐냐면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다양한 학문을 지역학이라 그러죠. 즉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 그것은 역사학만이 아닌 거죠. 국문학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리학도 있을 수 있고 민속학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학이에요. 지역사나 지역학은 그래서 누가 하느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 역사가들이 해야 맞아요. 전문 국문학자가 해야 맞고요. 전문 지리학자가 해야 맞아요. 그다음에 향토사라고 할 때는 얘기가 다르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으나 역사에 관심도 많고 흥미도 많고 지역에 오래 살아서 지역도 잘 알아. 그래서 사료 수집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기억들을 발굴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향토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기록가라고 하는 분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향토사가의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가치가 없냐?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 가치가 있죠. 하지만 각자의 역할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전문적인 학자냐 아니면은 아마추어냐라고 구별할 때 핵심은 뭐냐면 해석할 능력이 있느냐, 해석 능력의 문제거든요. 사료를 비판할 능력이 있느냐, 해석할 능력이 있느냐 문제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민기록가들은 해석 능력까지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역에서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고 전문 역사가들은 지역학 또는 지역사적인 관점에서 연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좀 가졌을 때 지역사가 전반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연구가 좀 돼서 이것이 지역을 좀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좀 되기를 저는 좀 바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역사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우리가 학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나머지 제 생애 동안에 꼭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는 지역사 연구의 학제를 어쨌든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저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선생이 무척 되고 싶었어요. 역사 선생이. 근데 될 가능성은 1%도 안 됐죠. 막연했고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답도 없었고
역사 선생이 됐고 저는 정말 재밌게 31년의 선생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 연구한 것도 굉장한 행운이죠. 행운이고 어쨌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행운아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